지금 사실 저희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뭐 북한에 대한 뭐 부정적인 뭐가 나오면 심지어 그 북한 식량난 아사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때가 아마 97년 이쯤이었을 겁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그때 북한 아사와 관련된 그 시리즈 맞아, 기사를 맞아. 쓰곤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건 뭐 어느 나라에나 흔히 있는 특히 뭐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이든 선진국이든 뒷골목에 가봐라. 배고프고 굶어 사람 수없이 많다. 이건 북한에 대한 음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통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관심만 가지면 북한 관련해서 정보가 수없이 넘쳐나고 또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고 또 당시에 북한은 어쨌든 그 우리가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체계화한 인물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주체 사상을 창시하고 이걸 80년대 초에 체계화해선 김정일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고 또 지도력도 인정받고 해서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아들이어서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그 능력으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렇구나라고 후계자론이 일종의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북한에서도 공공연하게 뭐 백두혈통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지도자 수령은 백두혈통만이 할 수 있다. 다해서 김일성 가게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김정은은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어쨌든 지금 북한 통치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지금 한국 남한에 우리는 자생적인 이제 주사파들이 특히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런 민중 자통전이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마치 90년대 초 80년대처럼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고 또는 본인들이 활동했던 것에 대한 성찰을 전혀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관성적으로 그냥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젊은 시기에 가졌던 정보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나 이렇게 큰 이렇게 어떤 학습 없이 어떤 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이렇게 단순하고 순박하게 그냥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이 장이 이미 생활의 장이 돼버렸거나 자기 삶의 장이 돼버렸거나 뭐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고민이 하나 또 있고요. 더더구나 최근에 뭐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한우석 씨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제2의 조국 해방 전쟁을 준비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뭐 제1차 뭐 조국 해방 전쟁이었다면 이제 북한 핵무기를 들고 이제 제2의 조국 해방 전쟁을 할 때가 됐다. 뭐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 조직이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적진의 한가운데서 뭐 봉기를 하고 그런 후비대로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그 90년대나 80년대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 핵이 가지고 올 전쟁의 어떤 위기, 위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주사파 단체나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질문 하나 하자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는 괜찮았어? 그 당시에는 김정일에 대한 그 우상화 그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대표적인 게 북한 같은 이제 사회주의 이런 나라는 한 세대에 거쳐서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김일성 주변에 김일성과 같은 연배에 있는
훌륭한 뭐 북한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미 김일성과 같은 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군으로서는 김정일이 탁월하다. 그래도 김정일의 그런 이제 경험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체사상의 어떤 뭐 이런 기여 뭐 이런 것들 종합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서는 저 소식이 없다. 그래서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혈통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 때문에 된 거다. 이게 이제 다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치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에 저도 뭐 동의를 했었고 제 스스로도 주변의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북한의 공식적인 후계자론이었죠. 아니 그게 내가 88년도인가 평양방송을 체록한 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너무 놀라운 멘트를 발견했는데 그게 김정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네. 이유가 혈통이라는 거야. 그때도 그런 혈통이라고 얘기했었나요? 얘기가 됐었어. 그런데 그랬었나요? 90년대 초반에 그 대남 사업을 하면서 좀 바뀐 것 같아. 그 후계자론 같은 게 있잖아. 네네. 이러면서 그때는 혈통 얘기가 좀 덜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7, 80년대 북한의 논리가 남쪽하고 사업을 하면서 좀 바뀐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혈통론 같아. 근데 지금도 백두 혈통 그러잖아. 그렇죠. 그건 이제 네.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백두 혈통이 뭐 공공연하게 북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 혈통을 저는 듣는 순간에 그 당시 저는 굉장히 그제 속으로는 야 이거 한국 남쪽의 주사파들이 대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회의감에 빠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아마 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어떤 그 당시 활동했던 친구들이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돌아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는 당시 봉건적 세습 특히 이제 이 주사파 운동권 조직이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분단 시기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신념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주사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예전에 봉건 시대의 어떤 혈통이라든가 뭐 왕권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 활동할 때 전혀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훨씬 더 발전된 사회 또 그런 발전된 역사를 지향하는 이런 이제 혁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혈통, 뭐 세습, 뭐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북한 애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랑 남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혈통 이런 얘기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네. 남쪽의 청년들한테는 그게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후계자론 같은 거를 새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데 남한의 주사파들은 거의 동요가 없었어. 내가 실제로 토론회를 한번 연 적이 있어. 한 30명 모이는 토론회를 연 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제기를 했는데 내가 연평도 하고 3대 세습을 제기했거든. 네. 그러니까 3대 세습 틀렸다라는 건데 그리고 연평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30대 특별히 조직된 30명 정도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정도고 나머지 그냥 주사파들은 아예 문제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그 30명조차도 계속해서 작업이 안 들어가면 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지금도 주사파 비스무리하게 살아 애들이 다.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참 그거는 대단하다. 참 심각하네요. 안 바뀌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지금 남아있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아까 뭐 성실하고 뭐 순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둔감한 둔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느 친구 하나도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묵묵히
혼자 이렇게 당시 저희 학생회 뭐 선전국 일을 하면 혼자 이렇게 그 프랑카드를 다 밤새 쓰고 그죠. 정말 뭐 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시기에 보니까 그 경기 동부 쪽의 핵심 이쪽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민노당에서도 활동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경기 동부에서 지침이 있었겠죠. 거기 거기 지침을 가지고 다시 지방의 어느 대학의 1학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그 경기 동부 조직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다시 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경기 동부 조직을 4년을 다니면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그 실천까지 하는 뭐 대단한 성실한 보통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오케이. 예. 전체적으로 보면 80년대 중반에 그 주사파는 약간 선진적인 측면이 있었잖아. 근데 네, 물론 그것도 평가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볼 수 있다면 2000년대 이후에 이거는 선진적인 것보다는 좀 우직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고 그 우직한 사람들이 이번에 청주 간첩단이나 창원 뭐 창원 간첩단이라고 그러는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